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분류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의 분류 체계 나와 있는데 일단 분류 단계부터 알아봐야 돼요. 가장 작은 단위부터 큰 단위까지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생물의 분류 단계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생물의 분류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 속, 과, 목, 강, 문, 개. 종보다 속이 큰 거고요. 속보다 과가 큰 거, 과보다 목, 목보다 강, 문, 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분류 단계는 요 순서대로 꼭 알아두자. 순서대로 꼭 알아둬야 되고요. 자, 이제 가장 기본 단위인 첫 번째 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을 분류하는 기본 단위다 라고 나와 있어. 기본 단위다. 분류의 기본 단위가 종입니다. 얘가 왜 기본 단위가 되는가 라는 거 알아봐야 되겠죠. 자, 종에 대한 정의는요, 자연 상태에서 짝짓기, 교배라고 얘기를 해요. 짝짓기가 가능해야 되고요. 여기에 플러스 새끼가 태어나요. 그죠? 새끼가 자손이 생식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가지게 되면은 이것을 종이라고 얘기를 한다. 생식 능력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 자손도 뭘 낳을 수 있다? 새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했을 때 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근데 얘가 나와 있어요. 얘. 어떤 거 나오냐면 말이랑 당나귀가 나와 있어요. 자, 얘네들은요, 자연 상태에서 교배가 가능을 해요. 교배 가능해서 태어난 새끼가 뭐가 되냐면 노새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 그래서 자손이 태어나는데 노새라고 하는 자손이 태어나요. 근데 얘는 생식 능력을 가지지 않더라라는 거.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교배는 가능하지만 여기까지는 된다, 그지? 근데 자손이 생식 능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새끼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말과 당나귀 이 둘은 같은 종이 아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뭐 요런 것들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은 또 다른 예 나와 있어. 볼테리어와 불독 사이에서 태어난 보스턴 테리어는 번식 능력이 있다. 개지, 둘 다 개야. 개라는 종인데 얘네들이 종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종이 다른 거야. 근데 얘네들은 자연 상태에서 교배 가능하고요. 그 새끼가 다시 잡종이지만 그 새끼가 다시 자손을 낳을 수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자와 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라이언이나 타이거, 아니, 라이거나 타이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태어나지만 생식 능력을 가지지 않아. 그래서 사자랑 호랑이도 같은 종은 아니다라는 거 알면 돼요. 자,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어. 개에서 종으로 간대. 어떻게 가는 거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그치?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얘가 큰 범위, 종으로 갈수록 세분화된 작은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개에서 종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알면 돼요.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뭐 고양이라는 게 있어. 고양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속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책에 있는 거 볼게요. 들고양이라고 있어. 얘가 종에 속하는 거고요. 뭐 다른 고양이들 있겠지. 집고양이도 있을 거고 뭐 흔히 애완용으로 사용하는 고양이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얘가 작은 단위고요. 이 종에 종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들고양이 종이 있는데요. 여기에 고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양이. 이 종들을 다 포함한 얘네들을 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고양이뿐만이 아니라 집고양이, 뭐 애완용으로 키우는 고양이 다 포함하고요. 그리고 뭐 고양이라고 하는 좀 더 큰 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양이 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뭐도 포함이 돼? 뭐 호랑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야. 고양이과에는. 그래서 과라고 하는 것이 종이랑 속을 이렇게 묶어서 좀 더 큰 범위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식육목이라고 나와 있어요. 식육목이라고 해서 목에 대해서 나와. 과보다 큰 목에 대한 것들 나와 있죠. 그래서 호랑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사자라든가 뭐 코끼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묶어 줄 거고요. 그리고 포유강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어요. 포유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죠? 포유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강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얘는 새끼를 낳는 모든 것들이에요. 고래도 포함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 이 목까지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척삭동물문이라고 있어요. 척삭동물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 얘네들은 척삭이라고 하는 척추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등뼈가 있는 동물들을 쭉 묶어서 좀 더 큰 범위에서 이렇게 묶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가장 큰 범위가 동물계라는 거야. 그래서 개가 가장 큰 범위야. 그래서 동물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동물계가 가장 큰 범위다. 뭐 이렇게 묶어주죠. 자, 그래서 개는 그냥 동물이면 돼. 스스로 물질 대사, 그 양분을 얻을 수 없고 광합성을 하지 않고 움직이는 동물. 그리고 동물 중에서 등뼈가 있는 동물 중에서 새끼를 낳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세분화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모여서 속이 될 거고요. 얘네들이 모여서 과, 모여서 목, 모여서 강, 모여서 문, 모여서 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분류 단계 이렇게 보면 되고요. 분류 단계와 생물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조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을 조금 볼 거예요. 자, 어떤 얘가 나오냐면은 식육목에는 뭐가 있냐면 고양이라는 거 있고요. 고양이, 삭이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 그리고 사자도 있고요. 개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식육목에 속하더라라는 거고요. 자, 얘네들이 이제 고양이과로 들어간대. 고양이과로 들어갔더니 뭐가 빠져? 개가 빠져요. 그래서 고양이과로 들어가서 개가 빠지고 뭐가? 고양이, 사자, 삭 이렇게 세 가지만 고양이과에 포함이 되더라라는 거. 고양이 속에 들어가니까 뭐만 돼? 고양이하고 비슷한 삭이라고 하는 것만 고양이 속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고양이 종에는 고양이들로만 이루어져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점점 세분화되어서 특징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나열한 것들이 종이다. 점점 세분화되더라 라고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고양이랑 삭이 가장 가까운 관계, 그리고 고양이랑 호랑이가, 고양이랑 사자가 고양이랑 개보다 더 가까운 단계다 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유형관계까지 알 수 있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5개라는 거 나와요.
여기다가 2번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생물의 5개라고 나와요. 이렇게 동물계처럼 가장 큰 부분인데 분류 단계에서 가장 큰 부분을 5개로 나눴대. 그래서 5개라고 얘기를 해요. 자, 5개를 어떻게 나열할 거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볼게요. 밑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요 위에 하나 더 이렇게 그릴게. 그리고 여기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얘가 5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로 있어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이 원시핵을 가지고 있는 원핵 생물계라는 것이 있어. 뭐 얘네들 특징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요 위에는 원생 생물계라는 것이 있을 거야. 분류 기준이 있겠죠. 원생 생물계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식물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균계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동물계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로 나뉘어지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거. 책에 보면 생물의 개 수준에서 분류할 때 핵막이나 세포벽의 유무, 세포수, 광합성 여부, 기관의 발달 정도로 중요한 분류 기준이 된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였다? 핵막이나 세포벽의 유무, 핵막과 세포벽 유무예요. 첫 번째 요거 가지고 나눠요. 핵막의 유무. 핵막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세포의 수. 단세포인지 다세포인지로 나눌 거고요. 그리고 광합성 여부로 식물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거예요. 광합성 여부 가지고. 그리고 기관의 발달 정도. 그래서 발달되어 있으면 식물계, 균계, 동물계, 발달 안 되어 있으면 원생생물계나 원핵생물계로 분류를 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준을 여기서 아예 나눠버릴게. 자, 요렇게 한번 나눌게요. 요렇게 나눴어요. 아래쪽에 원핵생물계랑 위쪽에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이렇게 나눌 거야. 원핵생물계는 핵막이 없어요. 그래서 원시핵이라고 해서 원핵세포로 이루어져 있대. 그리고 위쪽에 있는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는 핵막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핵막이 존재하는 것을 진핵이라고 해. 진짜 핵이 존재하더라 라고 해서 진핵생물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크게 원핵생물계와 진핵생물로 나뉘어져요. 진핵생물로 나뉘어져. 원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 원핵생물이고 원생생물도 단세포야. 그리고 식물계, 균계, 동물계 같은 경우에는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뭐 요렇게도 하나 나누기도 해요. 요렇게 나눠서요. 아래쪽이 단세포, 다세포인데 아래쪽 요 부분 아래쪽이랑 이 위쪽이랑 이렇게 둘로 나누는 기준이 여기는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원생생물계, 원핵생물계는 그리고 식물계, 균계, 동물계는 기관이 발달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요. 이제 식물계는 광합성을 하더라 라는 거지. 광합성을 하면 식물계. 그리고 동물계는 이동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동물계 기관으로 분류가 되는데 나뉘어져 있는데 광합성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더라. 그러면 균계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생물의 5개를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눌 수 있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얘네들의 특징 볼 거예요. 그래서 원핵 생물계부터 시작을 해서 식물계, 균계, 동물계의 특징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원핵 생물계부터 볼 거야. 자, 원핵 생물계의 특징 이미 한 번은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핵막이 없다. 그래서 원시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핵이 없는 경우야.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핵이 없다. 그래서 원핵 세포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시핵으로 이루어진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원핵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에 핵이 없다라는 거고요. 단세포 생물이다라는 거 나와 있어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더라라는 거. 핵이 없고 단세포 생물이다라는 거. 무리지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포벽이 존재를 해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세포벽 존재해요. 식물의 세포벽과 다른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합성을 주로 하지 않나? 광합성은 안 하지만 광합성을 하는 놈도 있더라라는 거지. 광합성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더라. 광합성 하는 세균을 남세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나중에 진화 과정 보면은 남세균이라고 하는 광합성 세균이 가장 먼저 나타나. 광합성하는 세균들.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 나와 있어. 포도상구균,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균이야, 그치? 균. 그리고 대장균, 젖산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균 같은 어떤 거 세균들이 원핵생물계에 포함이 되더라 라고 알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원생생물계를 볼 거예요. 자, 조금 더 진화가 된 거야. 그치? 진화가 되어서 여기는 핵이 없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핵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눴죠. 핵이 없는 거랑 핵이 있는 거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핵이 있다. 진짜 핵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진핵세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 균계, 식물계, 동물계 전부 다 핵이 있는 거다라고 알면 되고요. 자, 원생생물계로 묶은 것은 일단 핵이 있는 것 중에서 균계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식물계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동물계에도 포함이 안 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 전부 다 원생생물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세포 생물도 있고요. 다세포 생물도 존재하더라 라는 거. 근데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거. 기관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야. 핵이 있지만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중요해.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뿌리, 줄기, 잎, 뭐 소화, 개라든가 순환계, 호흡계에 포함되는 간, 이자, 쓸개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은 아리까리한 것들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원생생물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균계, 식물계, 동물계를 구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균계부터 나와 있다. 당연히 핵이 있다. 진핵세포다라는 거야. 핵이 있다. 핵이 존재한다. 그래서 진핵세포다. 이런 것들. 자, 균계인데요. 일단 운동성이 없어요. 운동성이 없기 때문에 동물은 아니야. 그리고 광합성도 못해요. 그래서 식물도 아니야. 그래서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다라는 거야, 균계는. 근데 뭐 한다? 기관의 발달은 되어 있어. 그래서 기관은 발달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균계라는 것들이 따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이 원생생물계 이해 안 하고 넘어갔네요. 원생생물계. 단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집신벌레라든가
아메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세포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미역, 김, 다시마. 여기서 많이 틀린다. 그래서 얘네들이 원생생물계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미역, 김, 다시마는 원생생물계에 포함이 된다라고 알면 되고요. 자, 버섯이나 곰팡이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얘네들은 균사로 이루어져 있대. 균사. 실처럼 되어 있단 말이야. 균이 실처럼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균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더라. 균사는 다세포다라고 알면 되고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으면 대부분 중물생물의 몸에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다. 기생을 하더라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알면 돼요. 균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요. 자, 네 번째 나오는 것이 식물계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요. 식물계. 당연히 다세포생물이고 이건 당연한 거야. 핵이 있고 진핵생물이다. 당연한 거고요. 다세포생물이야. 다세포생물이고 세포벽도 있네요. 세포벽이 있는데 세포벽의 성분이 셀룰로스라고 하는 섬유소야. 셀룰로스라고 하는 섬유소라고 하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알면 되고요. 자, 광합성을 한다. 식물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광합성을 하더라 라는 거.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한다 라는 거. 얘가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기관이 발달되어 있더라. 기관이 발달되어 있다.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이런 기관이 발달되어 있더라 라는 겁니다. 식물은 따로 얘 안 적어줘도 되죠. 꽃들, 진달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나무, 소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고사리라든가 이끼 이런 것들도 식물이야. 이런 것들도 식물이다 라고 알면 돼요. 자, 다섯 번째 동물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계. 자, 당연히 다세포야. 진핵생물이고요. 핵이 있는 진핵생물이고 세포수가 많은 다세포생물이다 라는 거. 그리고 뭘 한다? 운동성이 있다 라는 거. 그래서 동물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운동성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당연히 기관이 발달되어 있고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를 섭취해서 양분을 얻는다라는 거. 그래서 동물들 알아두면 돼. 그냥 동물들이다라고 알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원생생물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면 미역이나 김, 다시마는 뭘 한다? 광합성을 하더라라는 거. 광합성을 하더라. 원핵생물계에도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들이 있더라라는 것들 보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특별히 볼 거 없어요. 그래서 5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큰 틀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각각의 자세하게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그래서 5개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물 분류 단계에 있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종, 속, 과, 목, 강문계 있었고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교배 가능하고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을 가질 때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5개로 나누었죠. 5개로 나누었고요.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5개로 나누는 분류 기준, 얘네들의 특징, 그리고 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생물의 분류 체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